1455년 조카 단종을 내치고 왕좌행 급행열차를 탄 수양대군이 39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니 그가 곧 조선 제7대 임금 세조입니다. 따지고 보면 절차에 맞게 왕위를 물려받은 것이니 반란을 통한 왕위 찬탈로는 치지 않지만 어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것은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특히 단종의 할아버지 세종이 손자를 무척이나 아껴서 성산문과 박팽년 등의 집현전 학자들에게 어린 단종을 부탁했었는데요. 이런 집현전 학자들은 단종이 쫓겨나듯 물러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유생은 스스로 관직을 내놓거나 단종의 보기를 기도하는 등 세조를 거부하는 뜻을 펼쳤으나 결국 많은 신하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단종 보기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자들 중 성산문, 하위지, 이계, 박팽년, 유성원, 유흥부, 유기는 왕을 위해 충절을 지킨 사육신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이제 세조에게 단종은 더 이상 조카가 아니었고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단종 보기운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린 단종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는 결국 유배간 조카에게 사약을 내려 죽이고 맙니다. 이성계 옆에 든든한 정도전이 있었듯 세조의 옆에는 든든한 책략가이자 킹메이커 한명회가 있었는데요. 야사에 따르면 한명회가 살생부를 작성하여 조정 대신들 중 죽일 자와 살릴 자의 이름을 써놓고 조정안의 목숨을 손안에서 쥐락펴락했다고 전해집니다. 한명회의 살생부는 조선판 데스노트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 방법을 통해 세조는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똑똑한 한명회는 줄타기의 신이었는데요. 수양대군을 세조로 만든 후 그와 사돈관계까지 확실하게 맺어둡니다. 평생 권좌를 지키던 한명회가 노년에는 갈매기와 벗하며 한가로이 지내고 싶다고 정자를 짓는데 이것이 바로 압구정입니다. 세조는 패륜적인 행동으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업적 또한 야무지게 쌓은 왕인데요.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한 정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세조는 예전 태종 이방원이 실시했던 육조 직계제를 다시 시행해서 왕의 명령을 6장관에게 직접 내리고 직접 보고받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국무총리 역할을 하던 의정부가 할 일을 빼앗깁니다. 의정부의 정승들은 이제 사형수 관련 업무 빼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세조는 조정을 본인의 손으로 장악해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세종 때 훌륭한 학자들의 배출소로 꽃을 피웠던 집현전은 반역 도당들의 소굴로 낙인 찍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 문제를 토론하던 경연제도도 없애버립니다. 각 지방에는 왕명으로 파견된 수령들이 있었는데 이 수령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또입니다. 지방에는 수령을 감시하고 때로는 보좌하던 유양소가 있었는데요. 수령을 고발하던 유양소가 권위를 남용하여 불의를 저지르고 왕의 분신인 수령의 권한을 넘봤다는 사유로 유양소를 없애버립니다. 세조는 이런 왕권 강화책으로 점차 안정기에 접어들자 이제 왕도 정치의 기준이 될 법전, 경국대전 작업에 착수합니다. 세조 이전에도 법전은 있었지만 점점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아서 조선만의 체계적인 법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국대전의 완성은 성종 때 했지만 시작은 세조였습니다. 세조는 어릴 때부터 불교에 심취해 있었는데요. 조선시대 국가의 기본 이념은 유교였지만 자신의 패륜적 행동은 유교적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세조가 불교 발전을 위해 힘쓰는 것은 유교 이념을 중시하는 성리학자들을 견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가 세운 원각사와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오늘날 탑골공원 자리에 있지만 원각사는 터만 남아 있습니다. 한편 세조가 함경도 출신 사또 임명을 맡고 한양 출신의 관리로 대체하도록 하는데요. 왜 함경도 출신을 이렇게 차별한 걸까요? 함경도는 지리적으로 중앙정부와 멀고 북방민족의 침략이 잦았기 때문에 함경도의 지방 호족들 중에서 사또를 뽑고 지역을 다스리게 했는데요. 혹시 지방 호족이 권력을 이용해서 역모를 일으킬까봐 중앙에 있는 한양 출신을 대신 보낸 것입니다. 게다가 조선판 주민등록증인 호패법을 강화하고 지방 백성들의 이주를 금지했는데요. 이렇게 되니 지방에 사는 호족들은 내 지역에서 사또도 될 수 없고 그렇다고 한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게 됩니다. 함경도의 호족이었던 이시애가 결국 반란을 일으키면서
세조의 측근인 한명회와 신숙주가 반역을 꾸민다는 소문까지 퍼뜨립니다. 세조 말년인 1467년에 벌어진 이시해의 난은 세조 집권기 중 가장 대규모로 벌어진 반란이었는데요. 즉위한 이래 계속 왕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던 세조는 이시해의 보고문을 보고 놀라서 일단 한명회와 신숙주를 옥에 가둡니다. 결국 그들은 혐의가 없음이 밝혀져서 석방되었고 세조는 이시해의 난을 무난하게 평정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더욱 다져갑니다. 이렇게 조선에서 가장 왕권이 튼튼했던 시기가 바로 세조 집권기였는데요. 세조는 관제를 개편하고 관리들의 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민생 안정책으로 백성들을 살피고자 노력합니다. 누의 농업을 위해 잠서를 훈민정음으로 해석하고 백성들의 윤리교과서인 오륜록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치 운영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어지는데요. 인재를 등용할 때 실력이 아닌 측근 중심으로만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어린 단종을 무리하게 쳐내고 앉은 자리였기 때문에 세조는 늘 왕이 될 명분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불안함 속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최측근들은 세조의 유일한 버팀목이었고 그들의 비리조차 눈감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하는 승정원은 그의 신복들이 죄다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그 결과로 1468년에 탄생한 것이 원상제입니다. 원상제는 세조가 건강이 악화된 말년에 만든 대리서무제인데 왕이 지명한 중신 3명이 승정원으로 상시 출근해서 왕자와 함께 모든 국정을 상의하고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원상제를 통해 왕세자가 임금으로 즉위해도 재상들이 임금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세조는 원상제를 도입한 그해 1468년에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그 다음날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세조는 끝까지 왕권 안정에 엄청난 주의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세조와 그의 가족들은 즉위 기간 내내 단종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특히 말년에는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의 혼령에 시달리다가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치도록 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세조에게 반전이 있었다면 바로 소문난 효자이자 애처가였다는 건데요. 세조의 어머니 소원왕후가 말년에 병상에 알아눕자 마지막으로 요양한 곳이 둘째 아들 세조의 개인 사저였을 정도였습니다. 소원왕후는 남편과 금슬도 좋고 아들도 잘 뒀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세종, 장남은 문종에 차남은 세조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조는 아내였던 정의왕후를 무척이나 사랑해서 따로 후궁을 두지 않았는데요. 후사를 생각하라는 신하들의 등살에 딱 한 명의 후궁만 들였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세조의 아들들은 몸이 약해서 오래 살지 못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이를 어린 조카를 죽인 죗값이라고도 했습니다.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는 세조가 즉위한 이후 세자에 책봉되어 왕위 계승 수업을 받았는데요. 2년 뒤에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요절합니다. 그래서 죽은 형을 대신해서 세조의 둘째 아들 예종이 세자가 되는데요. 아버지가 죽자 1468년 19살의 예종이 조선 제8대 임금으로 즉위합니다. 예종은 아직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니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데요. 이것이 조선왕조 최초의 수렴청정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예종은 아버지처럼 강력한 왕권을 원했는데요. 아버지 세조가 죽고 묘호를 정할 때 신하들이 세조의 묘호를 신종으로 하자고 했지만 예종은 이를 거부하고 세조라는 묘호를 쓰자고 고집합니다. 임금이 죽은 뒤 종묘에 올리는 이름인 묘호에는 조 또는 종을 썼는데 원칙적으로 나라를 세운 왕에게만 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종은 아버지의 업적을 주장하며 끝까지 의견을 밀어붙였고 결국 세조는 계승한 왕이라는 뜻의 세와 나라를 세운 군주의 조라는 최고의 묘호를 달게 됩니다. 예종은 재위기간이 1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짧은 기간에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남이의 옥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주인공인 남이는 태종의 넷째 딸 정성공주의 아들로 집안도 좋고 실력도 출중한 자였습니다. 16세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고 26세에는 1등 공신이 되어 27세의 젊은 나이에 오늘날 국방부 장관인 병조판서까지 오르는데요. 남이는 세조 때
이시에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스타덤에 올라 승승장구하면서 주변의 시기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죽고 나니 한명회나 신숙주는 노골적으로 남이를 견제하면서 그에겐 병조판서를 할 능력이 없다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예종 역시 세조 때 큰 신임을 얻고 벼락 출세한 남이가 왕권을 위협할 만한 위험인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종은 곧장 남이를 해임시켜버립니다. 병조판서에서 물러난 뒤에도 남이를 내치려는 움직임은 계속됐는데요. 세조 때 남이와 함께 공을 세웠던 유자광 또한 세조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 남이를 시기하던 차였습니다. 어느 날 밤하늘에 혜성이 나타나자 이를 보던 남이가 혜성은 묵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이 오려는 징조라고 말하는데요. 이때다 싶었던 유자광이 예종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남이가 영모를 꾀하려 한다고 전하게 됩니다. 남이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되는데요. 초반에는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모함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병조판서에서 해임된 것에 대한 불만이나 한명회 등의 대신들을 비난한 사실이 밝혀지니 그의 영모죄는 기정사실화되고 말았습니다. 남이는 결국 끔찍한 방법으로 사형에 처해집니다. 남이가 실제로 영모를 꾀한 것 같진 않으나 직설적인 성격으로 불만을 숨기지 않아 희생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편 남이를 고발한 유자광은 공신에 책봉됩니다. 이런 남이의 욕 사건으로 남이를 비롯한 신세력들이 제거되고 다시 한명회를 비롯한 구공신들의 시대가 도래하는데요. 예종이 재위한 그 잠깐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당시 구공신과 신공신들의 세력 싸움은 심각했습니다. 강단이 있었던 예종은 이런 신하들의 세력 다툼 속에서 남이를 쳐내고 지지부진해질 수 있던 경국대전 편찬 작업도 강행합니다. 세조 때부터 시작된 경국대전 편찬 작업은 예종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예종은 내년 1월 1일부터 경국대전을 반포하라고 지시하지만 그해 11월 20살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 갑자기 죽은 탓에 궁궐은 혼란에 휩싸입니다. 죽은 예종의 왕위는 누구에게 물려져야 할까요? 사실 어린 나이의 예종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요. 11살 세자 시절 예종은 한명회의 딸 장순왕후 한씨와 혼인했는데 이때 장순왕후 한씨의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예종은 그 다음 해인 12살의 나이로 아들 인성대군을 얻게 되는데요. 역대 조선 국왕 중 최연소 아버지의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순왕후 한씨가 산후병으로 사망하고 아들도 3살이 죽자 예종은 두 번째 부인인 안순왕후에게서 아들 제한대군을 다시 얻습니다. 하지만 예종이 죽었을 때 아들 제한대군은 고작 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상을 뜬 예종의 형 의경세자의 두 아들이 물망에 오르는데요. 큰아들 월상군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마땅해 보였으나 태비인 정의왕후는 첫째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동생 자을상군을 왕위에 앉힙니다. 예종이 죽은 그날 오후 급히 궁궐로 불려온 자을상군이 곧장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조선 제9대 임금 성종입니다. 조선왕조실록 다음 5편에서는 조선 최고의 태평성대를 연 성군 제9대 성종과 조선시대 폭군의 아이콘 제10대 연삼군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